자,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영향 개발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영향 개발. 최근에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정리를 보면은 이래요. 저영향 개발이란 자연의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해서 큰 공사가 아니에요. 최소로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주로 식생과 토양을 이용해 빗물의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을 촉진하는 기술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소규모 개별 빗물관리 기법을 말한다. 이게 저영향 개발이고요. 저영향 개발의 큰 틀에서는 뭐냐면은 위에서 보면 나와요. 도시화로 인해 발생되는 불투수면의 증가. 불투수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등등 내용이에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비가 막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물이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투수할 수 없는 상태로 포장되어 있는 게 불투수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흙바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진짜로 논밭 빼고는 여러분 흙바닥이 없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새삼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지구, 지하수로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니까 지하수도 고갈되고요. 땅 속에 살고 있는 생물한테도 안 좋습니다. 일단 볼게요. 도시화로 인해 발생되는 불투수면의 증가로 인해 물순환 구조가 왜곡되고 집중호우 시 첨두유량의 증가로 인해 도시 침수, 자연적 침투량 감소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이 되고요. 하천이 건천화되고요. 하천 건천화된다는 게 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동네마다 조그만 개천이 요즘 많이 있죠? 산책로로. 근데 거의 물이 없죠. 건천화된 겁니다. 말라가는 거예요. 비점 오염 물질로 인한 하천 오염으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 도시 열성 현상 등 다양한 물 문제가 발생하였다. 자, 이게 사실은 여러분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 살아있는 생명체면 인간도 있고 땅 속에 있는 미생물도 있고 굉장한 많은 복합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런 미생물들에 인해서 지구에 있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순환 과정을 거치고요. 무기물이 유기화되는 거죠. 자, 어쨌든 거기까지 깊게는 안 가고 보면은 땅이라고만 볼게요. 땅 또는 토양. 여기에는 미생물들이 삽니다. 미생물들. 이 미생물들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이것저것 사용을 편하게 전환을 시켜주는 기능도 있고요. 오염물질들을 제거를 하는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기타 등등 그 기능성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서 살면서 우리가 알게 된 미생물은 약 3% 정도라고 합니다. 3% 정도. 그렇다는 얘기는 97%의 미생물은 아직 알지 못해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미생물의 근원지가 토양이에요. 토양.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양, 이 땅이 망가지면은 물, 대기, 숲, 모든 데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연쇄작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 미생물도 생물이잖아요. 그러면은 호흡도 해야 되고요. 산소가 필요하고요. 물론 성질에 따라서 산소가 필요 없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또 물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물이에요. 근데 이 물로 인해서 물이 불투수면이 증가돼서 지구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 이런 거 문제들도 있지만 토양에 이런 생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우리는 큰 공사가 아니라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치는 조그만 장치, 조그만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적용을 해서 저영향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LID라고 해요.
제가 여기 내용들을 좀 관련되어 있는 참고로 볼 수 있는 동영상들이 한 7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겁니다. 올림픽 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는 미술관. 미술관 내부의 전시품이 아닌 그 주변의 거리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길에 물을 뿌리자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이내 사라진다. 그동안 비가 올 때 익히 봐왔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투수성 도로. 이 세석 같은 경우는 어떤 시멘트 몰탑이나 역청 소재를 쓰지 않고 자연 소재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이 세석과 세석 사이에 수많은 공극들이 있습니다. 이 공극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수위를 점점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이라는 저금통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간단하죠? 지금은 투수성 포장을 한 거예요. 자, 물이 옛날에는 비가 오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도로가에 물이 그냥 막, 그걸 뭐 홍수난 것처럼 쫙 흐르죠. 그리고 배수로로, 도로 옆에 있는 배수로로 확 쏠리고, 그게 넘치면 홍수가 나고, 침수가 되고, 안 되면 그냥 확 빠져나가고, 장화 신고 다니고 이랬잖아요. 걸으면은 신발이 다 물에 젖으니까. 그 정도로 물이 이제 고였었죠.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가는 것 기술이 LID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LID 기술도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발을 해도 그게 LID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정도 있네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들면 LID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식생 체류지. 각 기술 요소들마다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식생 체류지 같은 거 보면은 저류가 되고 여과가 되고 침투, 증발산, 생태서식지, 지하수압량, 신비성 모두 다 좋네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옥상 녹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상상하면 쉽게 되는 거예요. 옥상 녹화. 여러분 다른 건물들 가보면 좀 큰 건물들, 회사 같은 거 있는 건물들이요. 그럼 옥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잘 꾸며져 있죠. 공원처럼. 이게 옥상 녹화입니다. 옥상 녹화. 저류 기능, 빗물을 저류하죠. 여과, 물을 흙들이 있으니까 여과시켜갖고 내려가죠. 깨끗하게. 증발산, 그래가지고 도시 열섬 현상을 해결을 하고요. 생태 서식지가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것들을 간단히 예시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식생 체류지,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 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의 저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늪지처럼. 저는 옛날에 보면 이게 무슨 공사가 좀 하다가 말았거나 또는 뭐 좀 땅이 꺼졌거나 이래서 뭐가 잘못된 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식생 체류지였습니다. 제가 좀 무식했었죠. 그리고 옥상 녹화. 이건 누가 이제 포토샵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엄청나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주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게 도시 열섬 효과를 굉장히 많이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여과 상자. 비가 오면은 일로 들어가서 나무 여과 상자를 통해서 여과가 되고 나온 것들이 우수관을 통해서 날아가 빗물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림만 봐도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LID예요. 뭔가 큰 공사가 아닙니다. 큰 공사가 아니에요. 저영향 개발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짜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식물 재배 화분, 이것도 LID 기술이에요, 여러분. 식생 수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식생 여과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와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가 대부분 이렇게 경사면입니다. 그래서 이 경사면에다가는
바이오 필터를 깔고 잔디를 놓고 걸러가지고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게. 자, 이런 식생 여과대를 설치하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기술들도 있고요. 침투 도랑을 만드는 거죠. 침투통, 투수성 포장, 요거 동영상에서 나온 거죠. 요거는 돈이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반대로 여기에는 물이 굉장히 도로에 흥건한데 여기는 다 침투돼서 없죠. 굉장히 차이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가 빨리빨리 소개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모래 여과 상자, 집에서 빗물통, 무수를 받아가지고 쓰는 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 빗물통 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 빗물통을 비가 오는 거를 이렇게 가정에서 통을 받아가지고 물을 재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 주마다 달라요. 미국에서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에서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물 또는 빗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빗물을 어떻게 하면 재이용을 할 수 있고 이 재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자원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권장하는 겁니다. 장려하는 거예요. 이런 법률이 있어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주에서는 불법이에요. 불법. 빗물이 들어오면은 이게 토양으로 스며들어서 지구 생태계가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물을 받아서 지구에 흡수될 수 있는 물의 양을 줄인다. 생태계에 어쩌면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불법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어떤 주에서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저도 그 이유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 과제가 뭐냐면 우리 동네 비대면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많이 있죠? 또는 학교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흡수를 대상으로 LID 기법을 이용하여 바꾸어 보기. 과제입니다. 이것도 약 일주일간의 기간을 드릴 거예요. 과제 수행 방법. 과제 대상 지역을 선택한 우리 동네 또는 학교 장소로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현재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간단한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스캔한 다음에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포토샵으로 그려도 되고 그림판으로 그려도 되고 자유롭게. 하지만 자유롭게 성의. 우리 좀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겠죠? 고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성의 있게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A4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상관없습니다. 최소 한 페이지 적용. 전후 사진 또는 그림을 넣은 다음에 이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을 합니다. 이름 학번 꼭 적어줘야 되죠. 그리고 손으로 직접 그린 사람 중 스캐너가 없으신 분들은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파일 형태로 올려주셔도 돼요. 이거 스캔 어플 있잖아요.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써봤는데 진짜 스캐너로 스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깔끔하게. 제가 어쩔 때 보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최대한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런 LID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환경 친화적 기업에서 면접을 보러 가든지 뭘 하러 가든지 했을 때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클라우드에 이것도 올려놨어요. 숙제를 예를 올려놨습니다. 여기다가 참고 LID 참고로 올려놨죠. 참고로 보시면 이래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했네요. 백년관이다. 자연대 사이에 계단 경사로 지적. 문제점은 이렇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투수성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거 같네요. 그죠? 이 정도 해주면 충분합니다. 이분은 그림.
으로 그렸어요. 뭐야 이게? 모래 여과 장치네요. 요거 1번, 2번, 3번 요거를 여기 1번, 2번, 3번에 뒀네요. 그죠? 자, 잘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림판으로 제가 이렇게 안 그려봤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무 여과 상자 깔끔하게 잘 만들었죠. 그 자료가 이 인터넷에 워낙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여기다 적용하면 우리 동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다. 학교가 좀 좋아지겠다. 이런 고민을 한 다음에 해주세요. 파워포인트로 한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식생수로를 만들었네요. 여기. 자, 굉장히 많아요. 비가 오면 여기다가 빗물 바지통을 해가지고 샹샹샹샹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굉장히 많죠? 전체적으로 투수성 포장 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알려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의 독창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라우드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숙제는 이 클래스에다가도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제를 한번 잘 해주시고 오늘 간단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